네, 안녕하십니까. 뉴포 초대석의 홍성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애틀랜타 한인사회에서는 아마 거의 유일하신 것 같은데, 전업 작가로 활동하시는 화가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정민호 선생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전업 화가, 그러면은, 그러니까 평생 그림만 그리시는 거잖아요. 다른 직업이 없으시고. 그렇죠? 네. 그림 그리시는 게 직업이신 거죠. 그렇죠. 네. 여기 뭐 이민사회에서 그렇게 사시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힘들진 않으세요? 힘들죠. 쉬우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네. 가는 힘든 일을 혼자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예. 가족분들 고생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좀 내가 극복하기 힘든 이제 일이긴 한데 다행히 가족들이 이해해주고 같이 동참해주고 견뎌내주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올 수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원래 집안이 부자는 아니시고요? 부자는 아니고요. 제가 95년도에 왔는데 네. 아마 그때 당시만을 기준으로 한다 해도 아마 이민 온 사람 중에 가장 가난한 사람이 저이지 않을까. 예. 그때 당시 그냥 뺑기표에 그냥 뭐 그림 그리던 그 도구 몇 자루 빨랑 그거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저 외에 또 있었을까. 뭐 그런 물론 과거에는 뭐 50불 가지고 왔니 뭐 100불 가지고 왔니 뭐 이런 사람들 얘기 들었지만 네. 제가 들어오던 시절만 해도 95년도였는데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정말 50불 100불도 없었고 그냥 구두 몇 자루 들고 도망 오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도망 온 거는 아닌데 원래 가진 게 없었어요. 그래서 뭐 그 가진 것 없는 그 모습 그대로 뭐 때로는 그런 경우 뭐 은행에 대출이라도 몽땅 받아갖고 튀어버리면 된다. 네.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우리나라 경제에 민폐 끼치는 거고. 네. 그래서 뭐 난 그런 행위를 할 만큼 간다니까 그렇게 미국은 어떻게 해서 오시게 된 거예요? 이게 미국은 이제 가족들이 먼저 와 있었어요. 어머니가 먼저 와 계셨고. 네. 그래서 오게 된 거죠. 그 붓 몇 자루 들고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그림을 그리시는 버텼던 거죠. 지금까지 버텼던 건데 이만하면 사실 성공적인 거죠. 그러니까 전생에 나라를 구하신 것 같아요. 그거를 참고 서포트해주는 사모님을 만나셨다라는 거 하나만 봐도. 예, 어떻게 보면 그게 제가 들어오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제게 이미 그런 것들을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 아내를 준비해 줬고. 네. 사실 아내가 동의해 주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동일한 길을 가는 그런 동역자들이 좀 있었더라면 좀 덜 외로웠을 텐데. 네. 하다 보면 생기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했었는데 10년 넘고 20년이 넘어도 안 생기더라고요. 그게. 네. 그래서 처음에는 뭐 그랬지만 나는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생활이 안 되니까 누가 뭐 나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고 내가 뭐 그걸 가지고 타박을 할 일은 아니다. 네. 오히려 하고 있는 내가 웃기는. 그건 아니고. 실제로 미친놈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와서 전시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미 현재 먼저 와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람들. 네. 그 사람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생활 때문에 이제 직업적인 그런 데코레이션 그림을 그리는 회사 상대로. 네. 그런 이제 분들에 의해서 저는 미친놈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저 하다가 말겠지. 네.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3년만 해보고 안 되면 어떤 용단을 내리겠다라고 시작한 게 지금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시네요. 벌써 22년. 그렇죠. 제가 선생님 처음 전시회를 가봤던 게 한 12, 13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벌써 그렇게 예, 그때 한인회관에서 전시회 하셨을 때. 근데 그때 제가
보고서는 인상적이었던 게 작품의 그 배경처럼 이렇게 엠보싱 된 것처럼 한글이 이렇게 기역 니은 이 글자들이 알파벳들이 이렇게 배경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작품을 하신 지는 오래되신 건가요? 그런 작품을 도상하고 했던 건 한국에서부터 제가 습작기는 거쳤고, 네. 그걸 이제 현실적으로 실제 화면을 통해서 일반인들에게 공격적으로 보여준 건 이곳에 와서였죠. 근데 그 마티엘 기법을 활용한 건데, 네. 사실 현재 여기 백인 그 아티스트들도 상당히 많이 궁금해하고 어떻게 하느냐고 방법을 일러달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을 듣곤 하는데, 네. 안 가르쳐 주죠. 근데 굳이 거기다가 한글을 쓰신 이유가 있으세요?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내가 한국 사람이고, 네. 내가 사용하는 한글이 퍼펙트하니까. 네. 그리고 어느 언어보다, 네. 우월하니까. 완벽하고. 이 한글보다 더 완벽한 언어는 없다라고 이미 언어학자들이 말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 전문 언어학자들의 말을 존중해서, 네. 내 의식 속에도 우리 한국을, 이 외국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우리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문화. 네. 이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한글이 돼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제 아티스트의 그 모티브는 한글. 네. 네. 그래서 그런지 제가 10여 년 전에 봤을 때는 이 훈민정음처럼 기역, 니은 이런 알파벳만 있다가 얼마 전부터는 한 몇 년 전부터 해주신 것 같아요. 아예 본격적으로 한글을 쓰세요. 네. 네. 처음서부터 쓰기 시작하면은 그 행위 자체를 이미 기존에 봐왔던 우리 한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별로 식상할 수 있고, 네. 또 외국인들이 봤을 때도 순서상 맞지 않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마치 우리가 그 피사체를 즈음하고 들어갈 때 그 원리처럼 핵심적인 것 이전에 먼저 그 외연적인 것부터 들어가서 이제 지금 핵심으로 점점 그 정체성이 실체 쪽으로 좀 더 들어와. 그런 그 맥락으로 이해한다면,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그다지 동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신기했던 게요, 또 한 가지 있는데, 아틀란타 한인회관에 가시면 아마 여기 사시는 분들을 보셨을 거예요. 한인 문화공간인가요? 한인 문화공간? 네, 문화공간. 네, 문화공간이라고 현판이 걸려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현판을 직접 쓰셨다고 들었어요. 예. 아시다시피 과거에 화재로 전소된 그 한인회관 시절인데, 네. 그때 당시 체육관이었죠. 네, 체육관. 문화공간이라는 게 없었죠. 네. 김백규 그때 당시에 한인회장이 임기 중에 법적으로 거기를 양성화시키는 과정에서 제가 그런 제안을 했죠. 체육관을 허물고, 체육관 이걸 빼고, 문화공간화해서 이것을 활용한다면 기금도 마련이 되고, 더불어서 문화적인 그런 그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용이할 것이다. 이런 것을. 그래서 그때 당시 양성화 특위는 제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돈이 없다는 이유로 양성화 특위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김백규 회장께서 개인적으로 사비를 출혈해서 그때 물론 공사는 좀 마이너스가 났지만 그때 제가 그걸 만들었던 겁니다. 문화공간으로 완전히 바꾸면서 이제 개원식을 앞두고서 그 현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 만들었던 거죠. 그게 2002년인가요, 그러면? 네, 2002년이 맞을 겁니다. 네. 근데 그것만 하신 게 아니고 또 다른 데들도 현판 작업 하신 거예요? 네, 현판 그렇죠? 작업들은 이제 요즘 잘 나가고 있는 그 철기시대. 그 현판 작업, 영문, 한글 다 했고요. 그 글자가요? 예. 몇 개 있는데, 제가 오래돼서 기억 안 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특정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잡지 로고, 그 제호도 써줬고. 제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단체나 어떤 인쇄물이나 이런 또 어떤 가게 간판이나 이런 곳에 제호를,
선생님 필체로 써줄 수 있었다라는 거는 그만큼이 지역사회에서 선생님이 인정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뭐 그렇다고 광고에 나온 적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적은 있는데 뭐 그런 걸 모르겠고 어찌됐든 뭐 그 제가 호남향후에 그 당시 저 창립 당시에도 제가 썼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근데 일단 로고라고 하는 것은 고유한 거기 때문에 네. 그게 뭐 가게가 됐든 뭐 단체가 됐든 그걸 표방하는 그 언어 표기 자체가 고유한 그 고유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네. 전달이 되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유하게 각인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러려면은 고유한 글씨체로 사용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예, 사실상 그런 부분에서 좀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이 드물다 보니까 아마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렇겠죠. 좀 알려드려야 될 거. 이번 기회에 제가 알려드리자면, 하다못해 TV 드라마, 영화를 하나 찍더라도요, 그 영화 제목, TV 드라마 제목, 전부 다 그때그때 새로 만드는 글자체들입니다. 글자체 모양만 딱 봐도 벌써 느낌이 딱 오잖아요. 아, 이게 무슨 내용이겠구나. 슬프겠구나, 기쁘겠구나. 느낌이 금방 오는데, 그, 간판을 만들어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게 뭐 잘 써진 것이었든, 못 써진 것이었든, 대중화된 컴퓨터 사식체를 사용했을 때와, 그렇죠. 고유한 그 아티스트가 직접 쓴, 그걸 사용했을 때와의 그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네. 어쩌면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비교할 수 없으니까. 비교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출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속해 있는 혹은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 네임을 갖다가, 흔히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되고 저장된 그런 컴퓨터 사식체의 틀 속에서 각인이 된다면 별로 그러니까요. 마케팅적으로도 그렇고 좀 가치가 없어 보이지 않나요? 그렇죠. 전 제가 좀 아쉬웠던 게 우리 한인타운에 있는 요즘 미국 사람들도 많이 찾아오는 식당들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간판을 보고 있으면은 이게 한국 식당 간판인지 그래서 고급스러운 한식당을 표방하는 업소들조차도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 쓴다라는 게 좀 저는 되게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단체도 그렇고 여기 이제 이민사회다 보니까 식당도 그렇고 이 육안에 들어온 그 부분들을 확인할 때마다 저거 아닌데 저거 고쳐야 하는데 할 것들이 사실은 많아요. 네. 교회도 그렇고. 당연히 이제 작가시니까 눈에 들어오죠. 많아요. 근데 솔직히 제가 그거를 강조하지 못하는 것은 아픔이 있어요. 그걸 내가 강조를 하면은 저놈이 저거 돈 벌어먹으려고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참 강조하기도 그렇고 그래요 그게. 근데 솔직히 저 말고 할 수 있는 그 일을 수행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면 굳이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것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컬럼을 쓸 때도 그렇습니다. 저는 그림에 대한 얘기는 되도록 안 씁니다. 그림에 대한 얘기를 쓰다 보면 장사 속처럼 보이고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아픔이라고 내가 아까 표현을 했는데 그런 게 있죠. 그런 게 강조하고 싶은데 강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오해받을까봐. 하지만 소녀상 문제나 제가 다른 것은 굉장히 강하게 강조하잖아요. 왜? 그러면 그런 오해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서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정체성이라고 하는 하고 한국 사람의 정서라고 하는 거하고 뭐 별개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게 태평양 건너오면서 DNA가 바뀐다 이런 얘기 우스갯소리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 어떻게 태평양을 건너온다고 DNA가 바뀌겠어요. 왜 그런 비유가 나오게 되었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아무리 거부하고 아니라고 발버둥을 쳐도 항상 그 자리에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진지구축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단체 속에서 개인이면 개인의 삶 속에서 교회는 교회 속에서 전체적인 동포사회 안에 산적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느 순간 그냥 느끼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별것 아닌 것처럼 그냥 생각하고 느끼게 되는 그 순간이 어느 순간에 옵니다. 그때 이후부터는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때로부터 정체성은 이제 없어지는 거죠.
어렵네요. 그럼 계속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반복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건 아닌 거고,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면, 기본에는 충실하자는 거죠. 기본만큼이라도 충실하자는 거죠. 기본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기본부터 이렇게 해야겠죠. 예. 맞습니다. 기본이 뭔지 모르는 분들 많습니다. 정말. 가끔씩 부딪히죠. 예. 부딪히면 싸우세요? 아니면 피하세요? 저는 싸우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분은 좀 그렇다 싶으면 조금 이렇게 강조하죠. 그러면 반드시 돌아오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돌아오는 게. 영공 노름이 국내 정치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여기 더 심하죠, 사실은. 더 심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월급도 받지 못하는 빨갱이에 취직이 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죠. 빨갱이세요? 저는 빨간색은 제 그림 속에서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그림 속에서도. 이게 색깔로는 나올수록 혼탁해져요. 네, 혼탁해집니다. 그 빨갱이들은 말 안 해도. 네. 굳이 드러납니다. 말 안 해도 드러나요. 어찌됐든,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그럼요. 한국은 많이 벗어난 것 같은데, 아직, 이 이민사회는 아직 수용돌 속에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안타깝기는 해요. 그렇죠. 사실 예술을 한다는 거는 그런 사회 정치 현황, 상황, 이런 것들을 좀 초월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예. 아트라고 하는 게 인간의 보편적인 욕구, 표현 양식 자체가 거기에 안주해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일단 우리가 창작이라고 하는, 아트라고 하는 고유성을 부여하기란 힘들어지죠. 일단은 일탈, 벗어나야 하고,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구속당하지 않아야 하고, 그 어디라도 내가 표현의 끝을 들이대 갖다 댈 수 있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한 사람의 어떤 창작 행위가 가질 수 있는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거죠.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 이런 식은 아니죠. 네. 그건 곤란하죠. 얼마 전에 재미 한국학교 협의회에서 학술대회 할 때, 그때 운영했던 한국전시관, 한국문화관이었나요? 거기에 선생님 작품들이 전시가 됐었어요. 보니까 주로 이제 한글을 소재로 한 캘리그라피인가요? 그런 작품들이 상당수를 차지했던 것 같았는데. 이제 제가 그 작품으로 이렇게 보여줬던 것은 이제 조형 한글 작업들이고. 조형 한글. 그리고 이제 제가 부채나 현장에서 즉석 시연해 보여줬던 것은 켈리 한글. 켈리 한글들이고. 좀 다르죠,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 좀 알려주세요. 조형 한글 작업들은 한글을 조형화해 놓은 것들이고요. 작업들이고. 켈리 한글은 말 그대로, 표정 글씨. 표정? 글씨의 표정을 담아서, 쓰는, 써놓은 그런, 작업들이죠. 그러니까, 어떤 형식이나, 이런 것에 부여받지 않고, 그 의미를 언어 자체에 부여하는 거죠. 그냥 표기체제 방식을 빌어서 언어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반대로 뒤집었다 생각하면 되죠. 언어의 표정이 담겨있다. 슬픔은 슬픈 대로, 기쁨은 기쁜 대로. 우리 한글의 그 자액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한문 표기체제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좀 단조롭고, 좀 어려워요. 사실, 한글이. 쓰기가. 한글 쓰기가 한문 쓰기보다 어려워요.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데. 이 한문은 이걸 글자를 대충 흐트러뜨려놔도 아트처럼 보여요. 근데 한글은 한문에 비해서는 자역들이 단조롭기 때문에, 이걸 또 단조롭고 또 글자마다 크기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획순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잘
그런 특성들을 잘 살려서 하나의 표정을 갖는다. 라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쉽지만은 않은데, 어찌됐든, 누구나 시도는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근데 그걸 굳이 그 재미한국학교 협의회 학술대회 하는 전시장에서 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이 재동포사회니까, 여기에서 그 좀 주류사회 쪽과 관련해서 우리 한글, 이 캐릭터가 좀 더 깊숙이 이렇게 저변 확대되는데, 있어서 가장 그 용이한 그 포인트점이 있다면 저는 그걸 두 부분으로 논하실 수 있겠는데, 그게 바로 한글 학교 교사들, 교사분들하고 현재 태권도를 가르치는 사범들이라고. 태권도. 네. 그 속에 우리 한글 캘리의 수업을 병행해서 한다면, 그들에게도 문화적인 그 한국 그 무술과 더불어 그 문화를 더불어서 함께 공부하는, 그렇게 해서 터득하는 그런 수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또 우리 이 세들은 이 세들대로 한국 학교에서 비단 문자로 된 한글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한글을 내가 내 감정 느낌대로 표정을 담아서 써서 쓰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그 고치되는 그런 우리 부분들이 생활화될 수 있다라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우리 그 미국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그 선물 문화 속에 있는 그 하나의 선물의 캐릭터로 발전될 수 있다. 좋네요. 그런 수업들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냥 서예. 서예 부분들은 일부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캘리 한글이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렇죠. 서예하고 캘리는 또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 태권도장에서 그 캘리 가르쳐준다는 얘기는 정말 못 들어본 거예요. 없어요. 제가 사실은 여기 태권도 하는 사범들 위주로 몇 사람한테 이런 제안을 했었어요. 근데 역시 운동하는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좀 두근하더라고요. 운동하는 사람들도 안 둔한데요? 재빨라야 되는데. 운동신경은 안 둔한데, 요 신경은 조금 둔한 것 같아요. 위험한 발언이 나와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뭔 말인지 못 알아듣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는 나는 이 얘기를 하면 능히 마치 이 낚시를 던졌을 때 바로 입질이 들어오는 것처럼 당연히 그렇게 들어올 줄 알았는데,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태권도장에서 무슨.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대한민국이 문화체육관광부를 만들어서 그래요. 문화부면 문화부지. 문화체육에다 관광까지 합쳐가지고 그렇게 해놓으니까, 좀 어려울 거예요, 아마. 이게 72년도부터 일어난 현상이에요. 미넨 올림픽 때부터. 이 올림픽과 아트를 접목하는, 문화를 접목하는 그 개념이 72년 미넨 올림픽 때부터 쌓였습니다. 아니, 접목을 잘 하면 좋은데 왜 못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러한 것이 익숙해져 있는 서양 문화인들한테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지는데, 우리는 그런 것에 익숙지 못한 우리 같은 개념에서는 조금 뻘쭘하죠. 그런 것들이. 뻘쭘하게 받아들여지죠. 그러니까 88년도에 올림픽 때, 88 서울 올림픽 때, 올림픽이 열리는 해마다 그 세계 유수한 작가들 선정해서 판화 작업을 하고, 기념하는. 88 올림픽. 그때 그거를 해낼 수 있는 그 프로젝트가 엄청난 큰 프로젝트예요. 아까 내가 얘기했던 72년도부터 시작됐다는. 그게 큰 올림픽과 더불어서 그 큰 아트 축제인데, 중요한 건 그때 88 올림픽 때 한국 안에 있는 아트 컬렉션들 중에 그 일을 수행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몰라요. 정보가 없었어요. 정보가. 그래서 부득이 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로이드 신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들여가지고 브리핑을 몇 차례 들으면서 사실은 접목을 하려고 했는데 한국에 있는 업체가 투자를 하고 그 사람들이 일을 하게 하는 이런 형식으로 가려고 했는데 잘 안 됐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냥 하게 됐죠. 로이드 신 미술관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 뉴욕에 있는 우리 한국계. 또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근데 몰라요.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안 해봤으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우리 문화 속에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더 우월한 것들도 있겠지만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많이 바꿔가야 되고 좀 개방되어 가야 되고 그런 것들. 아이디어는 되게 좋은데요. 태권도장에서 네, 저는 그건 그 콘테스트적으로도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콘테스트적으로. 전국에 있는 한국 학교에서 다 예선해가지고 전국 규모로 콘테스트도 할 수 있는 거고. 네. 만약에 태권도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네. 그 아이들을 통해서 이게 콘테스트가 비단 꼭 한국계만 영역을 벗어나서 그렇죠. 확장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아주 큰 그런 그 이벤트가 될 수 있어요. 정말 아이디어가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아이디어는 제가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네. 반대급부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죠. 이걸 이렇게 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습관처럼 하게 되다 보니까 더럽게 아이디어들은 제 안에 들어있는 아이디어로 대박을 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중요한 거는 나는 저 사람은 그림 그리는 사람이니까 뭘 알겠어? 뭐 이런 인식들이 팽배하다 보니까 정말로 핵심적인 것을 내가 얘기해줘도 그걸 그렇게 못 알아들어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그런 지금 문화가 있어요. 예술가들을 좀 경시하는 그런. 네. 사실은 그런 게 아닌데. 이미 그 아티스트는 우리가 르네상스 시절에 아티스트들은 만능이었잖아요. 그럼요. 정치평론부터 시작해서 무용 안무에 이르기까지. 수학, 과학도 잘했고. 수학, 과학, 발명. 이런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경영해서 했던 그런 일들을 아티스트들이 수행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융합이에요. 네. 아티스트가 자기 분야에 있어서 뭔가를 펼쳐내려면 그 다양한 분야를 섭렵하지 않고서는 성숙한 그 창작물을 내놓을 수 없다. 이런 부분에서 불가피한 거라고 봐야죠. 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 예술가들이 작업하는 것은 그냥 내가 살아있을 때 잠깐 그때만 보고 작업하는 게 아닌데 훨씬 더 길게 남을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역사회 분들이 이해를 못해주고 동조를 못해준다면 참 그게 제일 답답하죠. 방금 하신 말씀이 중요한 얘기인데 아티스트들이 내 생전에 내 목구멍을 풀칠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라면 이미 그건 아트가 아닌 것이고 그래서 내 인생을 초월해서 나는 사라지고 없더라도 계속 남아있을 그 무언가를 위한 작업을 살아있을 때 하는 건데 그렇죠. 거기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다면 더 이상의 질문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왜 돈도 못 버는데 왜 이 짓을 하는 것이냐? 이 짓을 해서 뭘 어떻게 했다는 것이냐? 가족들을 정말. 생각해야지. 그렇죠. 이런 질문들을 해요. 아니 내 가족들도 이해하고 있다는데 왜 당신들이 걱정을 하냐? 갑갑하죠. 그런 걱정을 하려면 최소한 내 작품들에 와서 도네이션을 좀 해라. 그러면 내가 더 피부에 와닿게 내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 너무 내가 오버한 건가요? 이제부터 이제 그 대박 아이디어가 필요하신 분이나 아니면 이제 순수한 예술가들을 지원해주고자 하시는 분은 정 선생님을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난 현대 측에도 이미 공개적으로 대박 아이템을 한번 공개한 적이 있어요. 여기 현대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런 얘기 한번 공개적으로 한 적이 있어요. 공개적으로. 내가 현대라면 난 이렇게 하겠다. 자, 여기 가까운 헬렌 조지아에 있어요. 거기 헬렌 조지아는 인터내셔널 그 관광객들이 몰리는 곳이에요. 맞죠. 근데 헬렌 조지아에 가보면은 박물관이 없어요. 미술관이 없습니다. 박물관이. 거기에 또 하나 더, 거기 그 관광 가이드, 거기 헬렌 조지아를 소개하는 인쇄물들을 보면 조잡해요. 너무 조잡해요. 적용되어 있지도 않고. 내가 현대라면 한국에서 한 30여 명의 구상 작업을 하는 작가들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불러들여가지고
헬렌 조자의 사계를 스케치하게 하고 네. 제각기 다양한 작가들이 30여 명 정도 오면 제각기 다양한 작업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리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작업들을 모아서 그걸로 아트로 된 그 관광 안내 책자를 만들고 네. 아트로 된 책자를 만들고 그 아트들은 그 헬렌 조자 그 관리하는 시청 측하고 협의를 해서 네. 땅을 기증을 받든지 네. 아니면 돈이 현대가 돈이 없어요? 네. 땅을 사든지 해서 네. 거기다 박물관 하나 세운다 이거예요. 미술관을. 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헬렌 조자에 대한 작품들을 거기다 그 비치를 해놓고 하나의 관광 코스로 만드는 거죠. 그럼 거기 관광 온 사람들이 거기 안 들어가겠습니까? 네. 그건 다 네. 오불이면 오불 내고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수익도 창출되면서 네. 자 이름을 저기는 현대라는 이름으로 딱. 네. 자 현대가 미국 사회 속에 헬렌 조자의 네. 그 하나의 관광 코스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작가들을 데려다가 현지를 그리게 만들어서 그 아트를 통해서 거기에 헬렌 조자를 방문하는 모든 방문객들이 네. 네? 네. 하나의 그 관광 코스가 돼서 그 수혜를 이렇게 현대가 네. 현대가 그 현대에 하면 안 되죠. 기아가 해야죠. 그러니까 기아가 됐든 현대가 네. 됐든 그걸 했다니까. 네. 조지아니까 그러면 기아. 이 현지인들이 되게 우리 한국을 이걸 알고 있기를 절반은 10명 중에 절반은 모르고 있고 절반은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은 잘못 알고 있잖아요. 한국. 그냥 미국이 걷어먹이는 나라. 전쟁에서 구해주는 걷어먹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현대가 그런 일을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아가 됐든 현대가 됐든 현재 얼마나 많아요? 그런 데가 헬렌 조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스톤 마운틴도 있고 많아요. 요세미리 다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씩 이렇게 해 나간다면 현지 외국인들이 적어도 한국 기업과 더불어서 한국에 대한 인상을 그따위로 이게 알고 있지는 않겠죠. 한국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못하는 이런 일들을 육사회 속에서 기여를 해주는구나.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보다도 좋은 그 홍보 효과가 어디? 예. 이 방송을 혹시 기아 현대 기아가 됐던 현대가 됐던 관계자분들이 보셨으면 한번 내부적으로 건의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돈 별로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런 일들은. 그렇잖아요. 저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대 기아에 있는 몽고메리. 아마 한다면 땅 시에서 무상증자 다 할 겁니다. 그런데도 그 한국관 하나 세우겠다고 한다면. 제가 헬렌 조자에 가봤더니요. 거기 기차 박물관이 하나 있어요. 박물관. 조그만 건데 뭐냐면은 장난감 기차. 토마스. 그 장난감 기차 박물관이 하나 있어요. 그 안에 그냥 이렇게 모형으로 미니어처로 만들어가지고 기차가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입장료로 5불을 받더라고요. 그렇죠. 관광 코스에서 어떤 그런 그 공간에 5불은 비싼 요금이 아닙니다. 근데 제법 가족들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 한인 커뮤니티에 대한 잘못 알고 있는 현지인들의 시각을 바꿔놓을 수 있는 하나의 그 매개체가 될 수 있다. 그런 거죠. 요즘은 좀 한국에 대해서 생각들이 조금씩 바뀌기는 해요. 아무래도 많이 바뀌었죠. 예전하고 많이 바뀌었죠. 핵을 가진 나라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어요. 헥헥거리는 나라. 보통 작가로서의 인생을 살다 보면은 끊임없이 어떤 욕구가 있고 계획이 머릿속에 떠오르고 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 이거는 꼭 해보고 싶다 이런 것은 제가 사실은 아시다시피 그 페이스북에 그 계속 글을 쓰고 있잖아요. 제가 글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제가 책을 한 권 내야 되겠다는 느낌을 가지고 내 자신의 그 생각과 사고 방식을 더불어서 일반인들이 공유할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로서 책만큼 제가 계속 이런 방송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거니까 그래서 최소한 한두 권의 책은 내놓는 것이 A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으로 그런 계획 갖고 있고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물론 간절히 원하는 건 한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한국 들어가시면 길도 못 찾으실 텐데. 저는 한국에 돌아가도 고향으로 가지. 이게
뒤바뀌어버린 도시는 별로, 하고. 어찌됐든. 네. 뭐, 제일 간절하게 원하는 거 있다면 내가 다시 기소하는 거고. 네. 그 다음으로, 것이 있다면, 내가 미국을 투어하면서 이 켈리 한글을, 이게 시연하는, 각 쇼마다 참가하면서, 네 저녁을 투어하면서 켈리 한글을 시연하는, 그런 이벤트를 체계적으로 좀 펼치고 싶어요. 그런 일은 꼭 하고 싶은데, 그게 또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제가 처한 그 환경이, 조력자들이 필요하고, 후원자들이 필요하고, 그런 이제 일들이겠습니다만, 그 일을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충분한 가치가 있다. 네. 그런 현장 시연을 통해서, 한글의 캐릭터, 한글 캐릭터를 지금 현재 마케팅화되어 있는 한류 마케팅과의 접목을 시켜서, 극대화시키는데, 충분히 불을 붙일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이런 일들이, 그렇게 활성화되면,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한지들의 외국 현지 수용자들을 육성해낼 수 있다. 육성시켜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일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게 뭐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주 한지에서 스폰서를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전주 제지가 뭐 몇 군데 없으니까요. 네. 한글 캘리그라피 버스킹 투어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후원해 주실 분 기업들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이번 내가 부채 보여줬잖아요. 의외로 외국인들도 그렇고 한국인들도 너무 그렇고, 좋아요. 그건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그냥 그 부채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걸 좀, 이게 써줄 수 없느냐, 이런 제안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을 때, 그런 투어를 할 때도, 그냥 종이에다만, 한지에다만 써주는 게 아니라 그런 부채, 다양한 이런 재료들을 공수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그 사람들이 그거 갖다가 신주단지 모실 거예요. 가져가면. 그것처럼 확실한 캐릭터 사업이 없다고 난 생각합니다. 현지인들이 일단 뭐 쉽게 접할 수 없는 거고, 구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한류라고 하는 현재 마케팅 잘 돼 있잖아요. 한류가 마케팅은 잘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되어 있는 마케팅 토대만큼, 별로 실질적인 캐릭터들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어요. 한국에 계신 분들은 전혀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미국이란 나라가 워낙 넓어가지고요. 뭐 뉴욕이나 LA 같은 대도시에서야 뭐 흔히 뭐 볼 수 있겠지만 그 외에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한글로 된 뭐 보자 그러면 힘들어요, 보기가. 그리고 누가 가가지고 직접 그 앞에서 붓글씨로 한글을 써준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관심 있게. 그럼요. 그거는 저희 겪어봐서 아는데. 한국이라고 하는 문화는 참 희한한 문화예요. 우리 고유한 한복을 입고 딱 서서 손짓만 하나 해도 이게 아트가 됩니다. 그렇죠. 그냥 한번 손짓만 살짝 이렇게 던져놔도 이게 아트가 돼요. 양복 입고 이러면 웃기는 거지만, 우리 고유한 한복을 입고 그냥 머리만 한번 이렇게 해도 이게 아트예요. 이게 선입니다, 선. 모든 게 선이에요. 이 손이 올라가지만 이게 다 선이잖아요. 선의 예술이라고 그러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무궁무진한 우리 스스로 국민 전체가 연출을 시켜낼 수 있는 아티스트들인 셈이죠. 국민 전체가 마음만 먹으면 연출할 수 있는 이런 거예요. 근데 생각해봐요. 우리가 한복 입고 프랑스가 됐든 어디가 됐든 거닐어봐요, 그 거리를. 그러면 다 쳐다봅니다. 그렇죠. 일단 그냥 쳐다보지 말라도 자연적으로 다 쳐다봐요. 딱 그때 시선이 모였을 때 한번 쫙 하면은 그냥 쫙 하면 그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힘과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 너무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활용을. 그러고 보니까 옷이 굉장히 특이하세요? 아니, 이 옷들도 내가 이제 외국에 나와서 살다 보니까 입을 만한 옷이 마땅치 않고, 그래서 이게
또 여기에서 한복을 만드는 사람도 없고 예. 그래서 제가 그냥 직접 만든 옷이죠. 오, 이 옷이 다요? 네, 이런 이거는 아닙니다만 네. 이거는 다 만든 거죠. 이 저고리가 개량 한복 딱 네, 개량 한복 스타일로 다 만든 겁니다. 직접 만든 건데. 옷도 만드시고. 네, 전에는 이걸 손바느질로도 만들기도 했어요. 왜냐면 미싱이 그 재봉틀이 하도 고장이 잘 나서 아이고. 내가 재봉틀을 가진 것이 하도 고장이 잘 나서 그냥 손바느질로 만든 것도 있었는데 그냥 저는 특별히 장례식장에 갈 때 검정 양복 입기 전에는 거의 양복 입는 일이 없기 때문에 주로 제 일상의 복장이 이런 한복이죠. 한복이죠. 네. 나는 여기 22년 동안 살면서 한복을 입은 날이 거의 대부분이었지. 외출을 할 때. 그렇죠. 근데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얘가 외국이다 보니까, 한국 같으면 이러지 않았겠지만, 외국이다 보니까, 일단 정체성을 잃지 말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다니는 이 자체도, 이게 이벤트잖아요. 동선 자체가. 그냥 삶 자체가 완전히 그냥 예술이시고, 삶 자체가 이벤트이시고. 그래야 된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은, 견딜내기 쉽다. 유통기한이 짧아진다. 계속해서 신선도를 유지하고 계신 정민호 화백님과 오늘 좋은 시간, 많은 얘기 나눴는데요. 말씀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꾸준하게 좋은 작가로, 전업 작가로 평생 남아주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저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지 말라고 해도 그럴 수밖에 없는 운명이죠. 아무튼, 우리 일센 포스트에서 별보이런 저를 이렇게 오늘 초대해 주시고,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한 말씀 더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저는 아티스트로서 20년이 넘게 이곳에서 살아오면서 생활인으로서는 사실상 내세울 게 없죠. 정말 생활인으로서는 뭘 했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한마디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밖에 얘기를 한다면 할 말이 많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제 정체성을 유지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근데 역시 아티스트는 사회적 관심과 사회적 서포트가 없이는, 키워질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그게, 문화죠. 아티스트 고유한 문화인데, 사회가 그걸, 서포트하고, 그걸 수용할 수 있는 토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려운 일이죠. 그동안 제가 살아왔던 22년은 그랬습니다. 저는 혼자라도 시작하면 언젠가 자꾸 이렇게 저처럼 똑같이 전업작가들이 1명, 2명, 3명 나와주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회적 문제라고 봐야 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 동포사회가 조금 생각해 주신다면 저는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화의 용성이라는 거는요, 그거는 한두 사람의 유명세하고는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문화가 용성해진다는 것은 그 사회 전체가 다 풍요로워가지고 다 같이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요. 이건 한두 사람에 대한 관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체 사회가 다 같이 관심 가져야 될 분명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예,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예, 건강하시고요. 대박 치십시오. 네.